네, 질문 기자 2부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그 대장동 전문가에다가 검찰 개혁 그리고 요즘은 이제 탄핵 심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시죠. 박균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저희가 사실 작년에 그 최혜병 예, 그때 길거리에서 많이 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매주 집회 나오셔가지고 예, 결국 그 특검은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이제 이 계엄이 있을지 몰랐죠. 그러게요. 그때 그 사건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걸로도 정권이 뭔가 응징은 받아야 한다. 물러날 맞아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맞아요.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까지 생각했는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또 의원님의 그 같은 분들이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최혜병 이 사건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발생한 지 한 1년 지나니까 조금 수그러들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총선 때 이제 런종수하면서 예, 다시 됐고, 예. 근데 또 앞장서서 싸우시신 바람에.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최병 사건 정말 큰 사건이었고 또 그보다 훨씬 큰 사건이 명태균 사건이었고 그렇죠. 그걸 덮어버릴 정도로 큰 사건이 이번에 그 비상계엄 내란 사건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옹호하겠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참 그 수구 세력의 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가. 그렇죠. 진보 세력들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성과는 있지만 맞아요. 뻔뻔하지를 못해서 예. 그냥 숙일 때는 숙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렇게 후한무치함이 어디서 저렇게 나오는 것인지 요즘 참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더 그래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구들이 이게 집회하고 뭐 지금 장난 아닌데 안 그래도 저도 이번 주에 주말마다 이제 지역과 광주 광산이시잖아요. 예. 내려가신 걸로 아는데 저도 광주 가거든요 이번 주에. 예. 그 전환길 극우 집회 온다고 해서 그러시군요. 예, 금남로 거기 예. 거기서 이제 강기정 시장이 조금 떨어진 곳에 예. 하라고 이제 불어해가지고 하는데 그 취재를 한번 해볼 건데 의원님이 최근에 글 쓰셨더라고요. 그 보니까 여기가 이제 주소를 찍으셨어요. 예. 광주 도남동 몇 번지죠? 뭐 도동길인가? 도동길. 예. 근데 거기가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예. 쓰레기장이 아니고 예. 위생 매립지입니다. 위생 매립지, 위생 예. 매립지. 예, 그래서 거기서 전환길 씨에게 주소를 알려주겠다. 여기서 집회를 해라. 예. 예.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신데, 와, 이게 이번에 이 극우 집회 보고 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저 집회를 뭐 하는 건 자유죠. 모일 수도 있고 음. 자유긴 한데 저 집회를 지금 저 이끌고 있고 각광을 받는 분이 대표적인 게 두 분 아닙니까? 네, 손연보라는 분 맞아요. 그리고 또 전한길이라는 분. 음. 전한길 그분은 그래도 뭐 역사를 연구하는 분인데 음. 어떻게 현대판 무신의 난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그 비상계엄령 이걸 40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 그것을 또다시 재시도를 하겠다라고 저지른 참 어디 동키호테 같은 그 사건이 바로 지금의 비상계엄인데 그렇죠. 이걸 옹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음. 저기는 역사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역사 의식은 없었던 사람이구나. 음. 그리고 손연보라는 분은 지금 기독교 망신을 시킨다고 교계의 목사님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도 분열을 획책을 하고 음. 또 심지어는 그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공무원의 30%를 동성애자로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다는 이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완전 허위사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음. 저 집회에서 각광을 받고 더 저기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 보면 지금의 저 수구 세력들, 내란 옹호 세력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 인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는가? 상식적이고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는 모임이 저 모임인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비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심정이었던 것이고, 차마 뭐 저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네. 그 주소만 제가 알려주는 식으로 운유를 했던 것인데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얘기는 듣기는 싫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찔린 거죠.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순서로 보면 최근에 부산 찍고 그리고 대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지금 오는 거예요 이번 주가. 예.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의도가 딱 이제 뭐 그 소위 말해서 구타 유발 내지는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예. 광주에서 이 계란 한번 맞아보겠다. 예. 뭐 저도 보수당 오래 출입했지만 매번 당 대표 되면 내려가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나쁘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밑자 본전이에요.
그냥 가서 받아주면 뭐 5.18 묘지 한번 가서 하는 척하고 오고 예. 안 받아주고 계란 맞으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예. 내심은. 이걸 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후한무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과거에 살아온 궤적으로 보면은 모를 리는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노이즈 마케팅 또 아마 때려주고 폭력이라도 일어나면은 더 좋아할 사람들인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새 오히려 광주 시민에게 절대 관심 갖지 마라. 계속 자극을 일부러 할 것이다. 그러나 무관심해 주는 것이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5.18 광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냐? 그 사용 허가권이 광주시에 있는 건데 광주 시설공단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저 비상계엄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5.18 광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말 그 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그렇죠. 정신적인 그 순수성, 숭고함을 더럽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친일파들이 뭐 일본 천황장치를 저기 저 뭐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맞아요. 벌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허용해 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본인들 아마 거기를 신청한 자체가 일부러 자극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럼 광주 시민들이 이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관심으로 대응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대접해줄 가치는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권리를 보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권리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할 권리, 민주주의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그 해석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범 여기를 옹호한다는 것은 민주 질서를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민주적 권리를 인정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얽혀서 좋을 게 없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이브 그러니까 그 세이브 코리아 요 이제 의원님이 또 이제 그 검찰 계실 때 신우회 예. 독실한 기독교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손현무 목사나 뭐 정광훈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목사 아닌 거의 사기꾼 비슷하게 예. 앞에서 지금 뭐 카드 팔고 특히 정광훈 집회에서 예, 맞습니다. 알뜰폰 팔고 예. 그러니까 또 종교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꼭 종교인 떠나서 이 옆에서 기독교를 오랫동안 지켜왔잖아요. 예. 이분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독교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평소 존경받는 그분들이 가끔 제가 아는 분들의 경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안하다. 교회 차원에서 그 비판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저 종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내란의 하수인이 돼서 사회 분열을 획책하고 저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 이 기회 이번을 계기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너무 비난을 받고 뭐 쇠락하는 길을 걸을까봐 걱정스럽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류는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정광훈 목사 그분은 옛날에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표현을 까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까불지 마라고 그러고. 맞아요. 또 손현보 목사 이분은 일부러 없는 그 사실을 만들어서 통성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맞아요. 꺼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직 당론으로 뭐 한다든가 누가 발의하는 걸 못 봤는데 맞아요. 일부러 더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공무원의 30%를 동성애자로 임명한다는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허위 사실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분열을 획책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뭐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정신을 못 배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제발 하나님 좀 믿으십시오. 제발 예수님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 분노 속에서도 조금 절제를 하시면서 조언해 주시네요. 그래도 어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네. 너무 심하게 비판하면 네. 또 교인들이 그렇죠, 무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서 그렇죠. 크게 보면 또 이게 잘 리드해서 안고 가야 돼요. 이게 한때고. 정말 국민들께서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은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좀 이게 지금 시작이 결국은 윤석열의 이제 불법 개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온니모도 이제 예전에 몇 번 인터뷰도 했고 하니까
모르는 독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과 검찰 시절에 같이 일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네, 그때 어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정말 그 측근들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음, 공부는 안 하고 폼 잡기 좋아하고 범접기 좋아하고. 검사가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검찰주의자였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국정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이제 측근 중심의 인사 감싸기, 아, 반공외교로 일관을 하면서 음, 어떤 국익을 해치는 행위, 음, 뭐 이런 것들. 음, 그다음에 야당을 어떤 정치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 수사를 통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이 태도 이게 그때 보였던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까지 알고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아는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뭐 수사를 거부를 하고 내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걸 보고서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범위 외의 일이길래 이게 검찰이 재직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느냐라고 과거 검사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려고 맞아요. 할 때 문을 걸어잠기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언론전으로 대응했던 이 전례를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어느 한동수 전 감찰관은 술 마시다가 자기가 육사를 갔으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런 마음에 내면의 것이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안 모습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걸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상식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것을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 플러스 어떤 정신질환이 들었다. 아, 정신질환. 예, 그렇지 않고서는 실행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모습 플러스 정신질환 두 가지가 빚어낸 참담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근거리 있던 분들은 말씀대로 정신질환까지 얘기 나오는 게 저도 많이 들었는데 검찰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숨겼는지 아니면 나중에 발현된지 모르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윤석열이. 그리고 이제 또 숨겨진 모습을 하나 더 봤던 것은 측근 그러니까 뭐 모르는 남들 서민들 아무런 애정이 없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짐작했던 대로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 측근은 되게 아낀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 비상계엄 책임을 면하려고 장관이나 참모들한테 책임을 밀어버린다든가 맞아요. 경호원들을 내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인간 방패로 맞아요. 안 되면 내밀었다가 카리아도 써라.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경호원들도 포기해서 잡히기 직전 상황이 되니까 마치 경호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수하는 것처럼 맞아요. 쇼를 했고 지금 전환길 씨입니까? 거기는 그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에 반해서 이걸 지적이 됐다는 식의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도 과거에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에 정말 그 역사 의식은 없고 순간순간에 인기에 뭔가 현혹돼서 활동을 했던 그런 내면이 이번에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과거가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번 이 시점에서 이런 줄을 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 또 법률가시니까 7차 변론 예. 어제하고 내일 8차 변론 있잖아요. 예. 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검찰 이게 전문가로서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하는 뭐 충동되는 말도 있고 어떤 예. 부분이 조금 인상 깊게 느껴지셨나요? 결국 증인들은 여러 명 있었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윤석열 보호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의리를 가정했지만 지를 위해서 부인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조각조각 모아보고 국민이 직접 봤던 영상에 하면 증거는 다 입증이 될 거니까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유익하게 봐야 할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입벌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입만 벌리면 구라. 예, 습관적인 그 허언증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맞아요. 또 정상적인 사고나 논리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가 나왔고 결국은 그 대통령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 빨리 내쫓는 것이 바른 답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확인해 주는 과정 이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앞 다르고 뒤 다르고 예. 본인은 뭐 쪽지 안 줬다 했는데 뭐 단지단 알지도 못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뭐 그러니까 받지는 않은데 여기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멀리서 봐가지고 어느 분이 표현하더군요. 그걸 대통령이 지시한 적도 없고 자기도 지시한 적도 없고 아무튼 책상이 지시한 거라고 우연히 컨닝해서 그대로
다른 얘기를 했다 전화는 했지만 예. 아니 근데 국정원 차장이나 소방본부장입니까? 네, 다 그분들이 말하잖아요. 자기 직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까지 올려준 대통령이나 장관을 상대로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걸 해서 뭐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원한을 줬다든가 자기가 지금 범죄 혐의를 받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통해서 처벌을 면한다든가 뭐 동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홍장원 저 1차장. 1차장이나 그 소방본부장이나 은혜를 갚아야 할 위치에 있을 뿐 도대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맞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두 사람 얘기로 다 모든 건 끝나는 거죠. 예, 곽종우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 논리로만 따라가면 그 소방본부장이나 홍장원 1차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체말로 뭐 한번 손 좀 보겠다. 내가 기다렸다 이상민 너. 예. 또는 자신의 사적 감정으로 아 이거 한번 내가 손 좀 진짜 이번에 골탕 한번 먹여봐야지 뭐 이런 논리가 돼야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A, B, C도 안 맞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윤석열 지금 자체가. 예, 아 요게 내일은 이제 8차 변론인데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법률가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파면 뭐 인용은 된다고 보시죠. 8대 0일 겁니다. 8대 0. 예. 아 정영식 재판관 뭐 왔다 갔다 한다는 뭐 처음에 의심. 그래도 이제 그분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 뭐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맞지만 법률가라고 한다면 음. 더구나 법관 생활을 다 한 25년 이상씩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절대 여기에 자기도 명예가 있고 자기도 논리가 있는데 저 내란범을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다시 해라. 국군 통수권 다시 하고 앞으로 이런 내란 일으켜도 대통령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 답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본인들도 법률 지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맞아요. 명예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따질 것도 없이 8대 0이고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9대 0이다. 아. 그 관심거리는 8대 0이냐 9대 0이냐지. 아 8대 0이냐 9대 0이냐. 뭐 전혀 뭐 6대 2니 뭐 아. 이런 뭐 5대 3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예. 날짜는 언제 나오실 것 같아요? 아마 내일 발표를 하겠지만 네.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네. 이제 변론 종결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 뭐 증거 확인하고 그죠. 최후 진술하고 음. 또 뭐 여러 가지 뭐 좀 증거 조사할 기회를 갖다 보면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끝날 텐데 박근혜 대통령 때 11일 만에 결정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정문 작성 기간을 열흘밖에 안 가졌는데 이 사건은 그보다 쟁점이 훨씬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뭐 파면설, 기각설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연구관들이. 아 맞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토대로 결국 선택하고 이런 과정, 보완하고 과정을 따지면 열흘 이상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빠르면 3월 초, 오. 예, 휴일이 끝나자마자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러네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현재 지금 5.7 대선 만약에 스케줄대로 가면 예. 3월 초에 되면 이제 5.7 이전일 수도 있죠, 사람이. 아 대선이 3월 10일쯤 선고되면 60일 이내에 해야 하니까 5.7 대선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네요. 3월 초라고 한다면은 3월 3일에 4일. 5월 초나 뭐 4월 말 아 그때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 스케줄 대부분 그래 보더라고요. 예. 아무튼 선고가 3월 10일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3월 10일은 넘기지 않는다. 예, 예. 아 요거 가지고 윤석열은 일단은 약간 그래도 불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나와도 지금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보면 예. 뭐 또 나중에 그 뭐 검찰 이번에 전찰 보내 피신 조서 예. 뭐 이런 것들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 재판관 막 싸우고 하던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소리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이게 형사 재판이라고 한다면 쪽은? 그때는 맞는 얘기겠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 사건은 헌법 재판입니다. 네. 헌법 재판이고 유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유언이나 유법이 있나 없나 이걸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신빙성 있고 상식에 맞는 증거만 있으면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진술 조사가 괜찮습니다. 물 좀 주시죠. 예. 예.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 이게 급하게 오시느라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의 저 진술 조사가 수사 초창기에 생생하게 이루어졌던 진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다 참여를 해서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본인들이 서명 날인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공소장으로 그걸 증거 채택해서 기소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란 얘기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는 것 외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증거로 해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음. 그걸 토대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증거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홍장원, 그쵸. 곽종건, 그쵸. 또 뭐 소방본부장 음.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진술을 토대로 또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쵸. 들었던 것을 토대로 음. 진행하기 때문에 오판일 리도 없고 그래서 억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예. 현실적으로는 그 뭐 의원님도 고생하시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예, 예. 예, 사법 리스크 정말 많은 이 탄압 속에서 지금 뚫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지지율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예, 현실적으로는 예. 다른 표들은 다 스프레드 돼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좀 높게 보면 한 40%대, 예, 예. 낮게 봐도 30%대 예, 예. 이제 표가 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대표의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조기 대선에서 당내에서는 포용을 좀 해라. 예. 그래서 내일 김경수 전 지사, 예. 뭐 그리고 조만간 김부겸 전 총리 뭐 등등 만나신다고. 예, 예. 예, 요 부분 당내 이런 어떤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견제라면 견제인데, 요 부분은 좀 잘 해결될 수 있나요? 예, 뭐 당연히 잘 해결돼야 맞고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들을 일부 좀 하시고 해서 언론에 관심 갖고 쓰긴 했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그걸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뭐 큰 내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당내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갈등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도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일원으로 살아왔던 분들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오신 분들인데 혹시라도 뭐 이재명 대표를 뭐 혹시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또는 뭐 안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패배를 원하거나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이 또 탄생하기를 바라지는 않은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화합이 잘 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 때문에 만나는지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아니라도 뭐 만나서 당연히 화합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장과 회복 이제 이재명 대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원래 이제 좀 아이콘이 기본사회잖아요. 예. 뭐 기본소득 이게 예, 맞습니다. 아이콘 잡히는데 예. 이게 좀 충돌한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우클릭한 거 아니냐. 예.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그 뭐 당선 전후로 그 뵀던 모습이나 평소에 말씀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귀가 열려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신도 강하지만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또 그 분명한 그 목표 지향성도 있지만은 또 고쳐야 할 건 금방 고치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념주의자가 아니고 실용주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용주의자. 그리고 소신이 강한 것 못지않게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돼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보면은 성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또 성장을 얘기하면서도 공존의 가치를 함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말씀했던 기본사회나 뭐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도 그 어떤 그 분배를 뭐 중시하느라고 성장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장을 통한 어떤 그 뭐 분배라든가 복지 강화 이런 걸 원래부터 병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어느 얘기를 먼저 하냐의 차이지 그 두 가지 마인드가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그 성남 그 시장을 때 보면은 그 취임 당시에 성남시 그 빚이 한 5,400억인가 그렇죠. 5천억이 넘었던 것을 맞아요. 어떤 공적 개발이라는 그 뭐 사업 방식을 통해서 맞아요. 그걸 다 3년 반 만에 다 갚아버리지 네, 않습니까? 모라토리엄하고. 예. 네. 근데 그때 뭐 이익금을 분배받아서 성남시 빚을 다 갚아놨더니 왜 더 많이 못 뜯어왔냐고 공격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배임죄 기소고 억울한 사정인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실용주의자적인 유능함을 보여왔던 그런 인물로서 이번 그 발표 내용은 평소에 어떤 소신이나 입장에서 크게 바꿔진 것은 없다. 그 어떻게 보면 이건 우클릭이 아니고 그냥 민생 클릭일 뿐이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 그런 지적도 있어요. 지적이라보다는 2017년에 예. 이제 의원님도 이제 그때는 검찰에 계셨죠. 예. 이제 처음 대선 나오셨을 때 예. 사이다. 예. 별명이 사이다잖아요. 예. 그때 막 국토 보유세부터 시작해서 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금 보면 약간 극좌적인 좀 극단적인 정책. 예. 근데 극좌파냐 공산주의냐 제가 예. 그때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예.
작살내자 시리즈 막 1, 2, 3 쓰고 하니까 예. 시원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당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별명이 고구마. 예. 그래서 뭐 사이다에 고구마 섞어 먹어라. 뭐 예, 예. 경선하면서 여러 예. 이제 민주당이 파동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경선이라는 건 그런 거고. 근데 예. 사이다 맛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예. 전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예. 들어보면 그런 말을 좀 해요. 아니 이게 뭐 성장 회복 이것도 맞는데 요거를 사이다 맛에 이재명의 색깔을 잃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화끈하게 MSG 음식도 그렇잖아요. 좀 MSG 팍팍 쳐야 마라탕도 캡사이신 들어가야 팍 맺고 하는데 예. 아니 이거를 너무 유기농으로 간지 않냐. 예. 이런 좀 아쉬운 예.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마 제1당 대표가 돼 있는 그 수권 정당 제1의 수권 정당의 대표가 돼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옛날처럼 시원스럽게만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상황에 맞게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언제든지 어떤 그 바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의 또 장점일 수가 있고 또 언어의 표현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적정적인 것들 어떤 이념 노선보다 실용주의적인 노선 민생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원칙은 오히려 그것은 변함이 없었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을 어떻게든 모르지만 성남시장 시절에 어떤 그 민간 시행자들 다 가져야 할 이익을 절반을 그 공적으로 환수했던 것, 그렇죠. 그것 외에 뭐 공산주의자적인 뭐 행태를 보인 적이 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성장에 뭐 이런 생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었을 뿐 그는 저 뭐 이념주의자적인 요소는 없었던 맞아요. 걸로 압니다. 오히려 주식에 대한 뭐 이런 말씀하실 때도 예, 시장 경제주의자고, 예, 맞습니다. 뭐 예.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흠집 내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수익률 까봐라, 뭐 오히려 예. 자본주의자다 이거라,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그만큼 시장 경제에 대한 예. 뭐 그건 좀 악마화 시키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전혀 없었는데 네. 그 성남 FC 사건으로 그렇죠. 이제 첫 소환 조사를 그분이 처음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때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는 바람에 그때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 그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법률가들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분들 네. 그분들이 아마 저를 추천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송기현, 박범계, 예, 뭐 많잖아요. 김혜재 선배님도 예, 있고 검찰 박범계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단계에서 뭔가 그쵸. 좀 협상도 해내고 그쵸. 무혐의도 좀 만들어내고 그쵸. 이랬어야 제가 기여할 것이 있는데 음. 사실은 검찰이 이미 정해진 수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재명 그 대표의 변호인이라는 이익만 제가 일방적으로 받았던 조금 거의 기생적 관계, 아이고 일방적인 관계여가지고 좀 오히려 그분한테는 좀 미안하죠. 한 것은 없이 마치 뭘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인지도만 높이고 이익만 받던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겸손한 이 대표님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겸손. 예.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너무 겸손한 편이시고 아유. 이게 의원님의 이제 성품이 검찰 단계에서 꺾을 수 있는 막 그렇게까지 이제 검찰 그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 못 하잖아요. 예. 네, 후배들 덕봐야 되고.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정너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답은 답은 다 정해져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실제 역할을 할 여지가 별로 없었고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저만 혼자 이름을 얻고 말았죠. 아닙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하면 시간이 이제 없어서 예. 그 법무부에 계실 때 검찰국장 예. 그 예전에 발언 이게 인터뷰나 보시면 검찰 개혁에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아쉬움을 좀 표하신 적도 있고 예, 예. 22대에서 이제 검찰 개혁 꼭 해내겠다. 예. 사실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언론인 출신이라서 언론 개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현직이지만 저는 막상 누가 해보라면 뭐 이런 기사를 비슷한 기사를 왜 많이 내야 다운표 언론 왜 많이 내야 뭐 잘못됐죠. 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체적인 솔루션 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떤 한계를 느끼고 어떤 과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묘하게도 제가 검찰에 재직 중일 때 느꼈던 그 시각하고 지금
그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검찰의 네.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현재 당이 생각하는 그 개혁 방향하고 묘하게도 일치합니다. 느꼈던 점이.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치적인 목표로 뭘 하려고 하면은 당과 친정 검찰 조직 사이에서 눈치가 보였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안에 있었을 때나 변호사 때나 국회의원이 된 뒤나 항상 생각이 같고 그게 당의 입장하고 일치하다 보니까 그건 제가 갈등을 안 느끼는 요소인데 뭐냐면 바로 검찰은 그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옹호기관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돼야 맞다. 그래서 뭐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를 만든다고 그렇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근데 아직 당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조금 만약에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 게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보안 수사라든가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청권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경찰 사건에 또는 중대범죄청 수사 사건에 그 생길 수 있는 권한 남용, 그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검찰을 너무 미워하는 나머지 국민이 너무 불신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마라고 하다 보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혹시라도 권한 남용을 했을 그럴 수 때 있죠. 국민의 인권 침해를 누가 지킬 것인가 그것 때문에 검찰이 해야 할 역할도 못 할까봐 저는 그걸 이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직접 수사권 폐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죠. 대단하시네. 검찰 재입경에는 최대한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폐지한다는 폐지해야 입장인데 된다. 기본 방향은 같죠. 검찰 출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예.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맞죠. 우리 도대체 뭐 하냐. 예. 소위 말해서 이제 헌법이 주어진 기소권, 예. 그 기소에 따른 수사권. 예. 이게 검찰 힘인데 예. 야, 이거 차포 떼고 우리 뭐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 본인들은 펜을 든 문관이어야 하는데 음. 칼을 들고 설치는 무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설치면서 그걸로 남들에게 무서움을 주고 거기서 뭔가 그 힘을 그게 힘이라고 자랑스러운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경찰이 해야 할 일인 것이고 본인들은 펜대를 쥐고서 어떤 그 당사자의 그 인권 이걸 지키고 법에 맞는지를 적법성을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한다는 거고 그럴 때 권한을 남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권익을 지켜주는 감사한 뭐 직종의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아, 대단합니다. 제가 짧은 취재 기간이었지만 예. 사실은 검찰 출신 분들 의원님 포함해서 검찰 출신 인사 중에 이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제법 있는데 아마 그 직접 수사권을 즐기는 그 주류 사람들이 이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표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아, 이 부분은 정말 숙제인데 나중에 차기 정권이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들어서게 되면 법무장관 하셔가지고 개혁을 하셔야겠는데요. 아 근데 네. 저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면 네.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죠. 뭐 저 후배들이 너무 원망을 할 것이고 네. 혹시 조금이라도 그 검찰 아까 뭐 좀 인권 옹호를 위해서 줘야 할 그 권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또 주려고 하면은 검찰 출신이라 뭐 그런다고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사실 그런 그 검찰 개혁에는 안 어울리는 게 저는 검찰 출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아무튼 제 일단 소감은 그 일단 답변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겸손으로 이어서 겸손으로 끝나는 인터뷰라서 예. 예. 아, 제가 근데 현장에서 아무튼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외에도 뭐 최혜병이나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앞장서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서민들 국방 안보 앞장서는 걸 제가 현장에 자주 뵀거든요. 사실 너무 과분하게 평가해 아닙니다. 주시는 제가 것 같습니다. 광주라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 맞습니다. 저쪽 소면에서 극우 세력과 윤석열, 선동, 정광훈 이쪽이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게 끝까지 진압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까지 의원님이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게 짧은 기간이면 또 지난한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국면마다 저희가 모시고 한번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